네, 여러분. 목소리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화요일 기독교와 세계문화 강의를 맡은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글로는 여러분과 여러 번 인사를 드렸지만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된 방식으로 2주간 더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1, 2주 정도가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중간고사 때까지, 대면 수업이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PPT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텍스트로 진행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음, 내가 편한 시간에 글을 찾아서 읽고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찾아서 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볼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되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조심스럽기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생각보다 텍스트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미루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에게 강의 내용을 한번 전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말 되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나는 자존감이 높아. 나는 자존감이 낮아. 뭐 그런 일들. 이런 일을 당하면 난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 뭐 등등등.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니면 너무 과장되게 지나치게 자존감에 우리가 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수업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질문 있으시면 이 클래스에 뭐 메모나 뭐 이런 질문하는 그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이용하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뭐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자존감 열풍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여봤어요. 서점에 가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것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저자이신 윤홍균 교수님이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그 뒤를 이어서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뭐 그런 주제의 토크쇼라든가 아니면 뭐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자존감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앞에 사진에 보시는 분은 탈 벤 샤하르라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행복이란 무엇이냐라는 책을 쓰셨어요. 하버드에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강의가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강의 일 중에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존감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존감과 비슷한 용어들이 있죠.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늘의 주제인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보시다시피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나 자신을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내면에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마음에 있어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것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은 네,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 자신과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인데 주로 비교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들이 막 자존심을 굽히고, 자족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거 있죠. 라떼는 말이야. 네. 이런 것도 아마 자존심에 관련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과는 다른 자부심, 네, 이런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은 좀 안정적이고,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자존심은 좀 일시적인 상대와 비교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죠. 자신감은 어떤 일이나 활동에 대해서 잘해낼 수 있어, 능력이 있어, 나는 저것을 성과를 낼 수 있어 라는 그런 것을 바로 자신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이 비슷한 용어이긴 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심리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자존심의 상태, 자존감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17년에 알바천국이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선일보 자료를 캡처했어요. 음, 20대의 자존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낮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40%, 보통이다가 35%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5%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나는 자존감이 낮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뭐 강의나 책들을 보면 뭐 카카오톡의 대화창에서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도 자존감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비춰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루저구나. 소위 말하는 루저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생은 틀렸어 라든가 망했어 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20대, 30대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진담처럼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우울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에 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뭐 입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치여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하잖아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좀, 네, 저 같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또 우리를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어떤 현실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자존감을 잘 지켜서 잘 길러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때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인의 SNS를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뭐, 여행 사진이라든가, 맛집 사진이라든가, 뭐, 어떤 성취에 대한 것들, 뭐, 명품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저걸 해내지 못했는데, 나는 저것을 갖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순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연코, 네, 취업이 안 될 때. 취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퍼센테이지로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친구나 직장 상사와의 갈등,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등등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20대들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에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자료를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존감이 그 아이들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미치는지. 네, 네, 여기에 보시다시피 자존감은 리더십, 공감 능력, 신체 만족도, 자아상, 학업 성취도 등등과 같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을 결정짓는 요소들에 굉장히 큰 놀라운 정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존감 지수가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친구가 많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네, 등등등 의사소통 능력이 좋고 갈등 조절 능력, 적극성,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이 모두 뛰어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울증 같은 기분 장애, 그다음에 뭐 강박 장애, 불안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역기능적인 사회적 기술, 네, 말하자면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상태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성취 욕구가 낮대요. 그리고 혹은 반대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성과를 통해서 나를 입증해야 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극단적인 성취 지향성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고려대학교의 허지원 교수님의 인터뷰 자료에서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 능력과 어떤 자신감이나 일의 어떤 효율성과 능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봤는데요.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음,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눴대요. 파랑새 반과 노란새 반으로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랑새 반
아이들, 친구들에게는 아, 너는 네가 하던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별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노랑새 반의 학생들에게는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로 파랑새 반 친구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학업에 어떤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노란새 반은 반대로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10년쯤 후에 그 학생들을 다시 찾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파랑새 반, 노랑새 반 당시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심리적으로 주어졌던 자존감과 자신감과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10년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한 책의 어떤 연구 결과로 제시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주어졌던 어떤 상처라든가 낮은 자존감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험들이 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들도 가끔 그런 부분을 느끼잖아요. 어떤 상황에선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굉장히 내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해내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쭈뼛거리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돼서 그것이 또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좀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 수업의 저자인 윤홍근 교수님은 자존감을 기르는 것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스팩을 기르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단련을 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네,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네, 이렇다고 합니다. 나다니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자존감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유튜브에 이분의 강의가 올라와 있긴 한데 한글 자막 되어 있는 유튜브가 없더라고요. 그거 넣고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는 영문 자막은 있어요.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영문 해석에 그다지 뭐 단어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분 자료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넬 브랜든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렇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네,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해. 이 일은 옳고 이 일은 그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네, 견뎌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막 당황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역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실수를 인정해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해 가면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변명하겠죠. 음, 환경이 이렇게 했어. 상황이 이랬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바로바로 인정해서 더 좋은 사람, 더 관계 맺기가 편안한 사람, 사람들과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와 더 좋은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평가가 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음,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음, 네.
자존감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음, 사실 우리가 뭐 아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막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즉각즉각 기계처럼 대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침대 정리를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루에 영어 공부를 3시간씩 하겠다. 뭐 나는 3개월 만에 토익 점수를 100점 올리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하루에 영어 단어 3개 외우기, 뭐 이런 거, 한 문장 외우기,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불 정리를 바로바로 하기, 뭐 스쿼트 5개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목표를 해내면 그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해냈구나.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목표에 점점 그 목표를 좀 더 늘려나는 거죠.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운동 10분 하기, 뭐 20분 하기,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을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는 뭐냐라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는 뭐냐면,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네,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어떤 조직에서 맡은 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죠. 내가 필요한 사람, 음, 아, 나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성장하겠죠. 늘어나겠죠. 아, 역시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조절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어, 좋은 학교,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막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다니시고 이러는 분들보다 막 시골에서 막 뛰어놀고, 네, 농사 짓고 이러신 분들이 훨씬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입시 지옥, 뭐 취업 지옥, 뭐 이렇기 때문에 헬조선 이런 말도 있다시피,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나이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성취해내야 되고, 뭐 경시대회를 통과해야 되고,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뭐 몇 살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부모나 뭐 선생님이나 어떤 사회가 정해준 기준들에 너무 좌지우지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수업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음, 뭐 학력고사 수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나는 누구냐?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 50이 될 때까지 살아왔다라고 외쳤던 그 장면을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조절감이 낮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뭘 잘 해내지 않아도,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내가 외모가, 음, 연예인같이 아름답고,
뭐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존감의 세 가지 축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것을 공유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라. 음, 네, 이거는 뭐 자기 존중감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음, 내가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뭐 하버드 대학에 가지 못했어도 음, 혹은 뭐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연예인 같은 외모가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매일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래요. 같은 말이긴 한데,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맛있는,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지만 예쁜 액세서리를 하나 산다던가, 아니면 잠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이런 방법이 있대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사람이 무엇을 결정을 하면요,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결정을 못 합니다. 네, 결정장애라는 말이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 메뉴는 뭘 먹을까? 계속 고민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음, 커피를 마실까? 공차를 갈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죠. 또, 뭐 예를 들면 김밥 천국에 갔어요. 뭘 먹어야 되냐? 진짜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맛없으면 어때요? 내일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해요. 남들이 원하는 것 따라가고요. 엄마가 하라는 것 따라가고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장래 희망이 뭐니? 공무원이에요. 장래 희망이 뭐니? 네, 유튜버예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서 편하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자꾸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점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피해버리면요. 내 입지가 작아집니다. 네.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 의견을 자꾸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난 아무거나 좋아 라고 말하면 언젠가는 친구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나는 또 속상할 거예요. 그죠? 나는 친구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실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 네,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너무 많이 후회합니다. 그죠?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실패와 성공의 요인들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죠. 네,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지나갔으니까 다 덮어놓고 있자.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런데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다신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리마인드하고, 곱씹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간 일에 너무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너무 까마득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 공모전에 몇 번 나가야 되고,
연수를 갔다 와야 되고, 뭐 토익 점수가 이 정도여야 되고, 생각하면 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요. 미리 시작도 하기 전에. 차라리 일단 목표를 그 정도로 세웠으면 단기적인 계획을 쪼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올해는 이만큼, 이번 학기에는 이만큼, 이번 달에는 이만큼. 혹시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달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것들이 네,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 5개, 뭐 이런 거. 네. 요즘 학교 수업도 진행이 안 돼서 잘 안 돼서 학교도 못 가시잖아요. 요즘. 네. 여러분, 한 세대에 꽃피는 4월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벚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보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내 활동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외부 활동 잘 못하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하니까 스쿼트 5개 뭐 이런 거 해봅시다.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뭐랄까 그림을 그려간다고 할까요? 네, 지난번 수업 자료에 말씀드린 걸로 따지면 그림 그리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칸을 예쁘게 칠해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존감의 3가지 축을 뭐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네, 하면 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존중감이 합쳐져서 마치 삼각형처럼 네, 그것이 자존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심리학 전문 서적에서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나 자신의 당신의 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고 자율성, 그다음에 성공의 경험,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잘한 작은 성공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뭐 달고나 커피 같은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굉장히 성취감 있을 것 같아요. 달고나 커피라든가 그 뭐죠? 계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계란. 네. 방망래 할머니도 성공하셨던 뭐 그런 것들 아주 요리 같은 게 굉장히 좋대요, 여러분. 요리는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주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청소를 해본다든가 대청소를 한번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 네. 음, 그런 것들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그러면 도대체 자존감이 뭐냐? 자존감을 어떻게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갖고 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건 거의 이제 좀 종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거죠. 비교는 당연한 거다. 모든 사람이 음,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잘할 순 없어요. 그쵸? 마이클 조던은 야구 선수가 꿈이었다면서요. 근데 야구는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뭐든지. 네. 어떤 분야의 1등은 다른 분야에선 꼴등일 수 있잖아요. 네. 이세돌 씨가 AI와 인공지능과 겨루어서 이긴 유일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뭐 이세돌 씨도 모든 것을 잘하지는 않겠죠? 빌 게이츠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다. 불공평한 것을 가지고 분노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네, 빌 게이츠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비교는 당연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각자 타고난 어떤 환경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음, 모든 것을, 네, 가질 수도 없고, 모두가 서울대학에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죠? 모두가 빌 게이츠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각자 자기가 어떤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람을 느끼는 것들을 잘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네, 비교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경제적인 면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뭐, 당장 뭐, 가진 조건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학교 앞에 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2시간씩 통학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시간에 있어서. 음.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에겐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면, 예, 다른과 틀림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특별히 더 어떤 획일적인 기준들을 좋아하잖아요. 화장할 때 여학생들 화장하는 거 보면 되게 똑같아요. 남학생들도 옷 입는 거 보면 되게 똑같아요. 네.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올해 화장품, 코스메틱은 색깔이 이거구나, 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올해 남학생들의 패션은 이거구나, 뭐, 이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음, 그냥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냥 생각하는 게 편하고, 네. 네,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학 기간 동안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사회가 원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어졌던 이렇게 해야만 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또 옳은 것인지 네,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걷니?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 개가, 꽃게가, 그죠?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넌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근데 다른 동물들과 개는 걷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와 다른 점. 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왼손잡이가 틀린 것으로 인식이 돼서. 그래서 어른들 보시면 왼손잡이 별로 없어요. 다 교정 당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왼손잡이는 복달아난다.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네, 그 손으로 젓가락질 못하게 글씨 못 쓰게 막 오른손으로 막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나 뭐 저 윗세대들은. 근데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비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래요. 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들, 성적, 음,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적도 중요하고요. 성적이 중요한 거는 성실함의 문제에서라서 중요한 것이지, 네 성적이 당장 뭐 C가 나오면 내 인생이 뭐 끝장이 나기 때문은 아니에요. 내 삶에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음, 네, 우리는 정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지만 뭐 그런데 사기치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 잠시 잠깐의 환호에 너무 열광해서 음, 정말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들, 자기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교를
창시하신 것으로 알려진 석가모니 역시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비교는 끊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쁘다, 예쁘지 않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피아노를 잘 친다, 착하다, 똑똑하다, 뭐 등등등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공부라는 말이 쿵푸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네, 재밌죠? 근데 쿵푸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승려들이 네, 심신을 수양하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배워 나갈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심신을 수양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 네, 1등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학습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서 네,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더 공헌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네, 나의 욕구와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러면 친구를 만나요. 친구한테 연락해서, 나 오늘 너무 우울해. 나랑 만나줘. 라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뭐, 네, 나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한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네,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이런 데 무료 공연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죠?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베를린 필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되게 수준 높은 공연들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요즘 시간이 좀 되시니까 네, 틈틈이 감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뭐 나의 외로움이라든가 나의 쓸쓸함이라든가 나의 어떤 분노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가지시는 것들이 네, 그리고 좀 충족해 주시는 것. 네. 내가 너무 오늘 슬프다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좋은 음악이든지 뭐 맛있는 음식이든지 예쁜 꽃 한 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소중하게 사랑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필요하죠. 음, 영어 단어 하루에 2개 외우기 뭐 이런 거. 네. 침대 정리하기. 뭐 친구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하기 뭐 이런 것들 네, 아주 작은 성취의 경험들 네,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읽으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글들을 읽고서 뭐 분석하신다던가 필사하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경험들이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성취를 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 표 보이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예요. 네, 이게 뭐냐면요. 1%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죠. 네, 1에서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씩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에서 37.8이 된대요. 그런데 1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0.0.01, 곧 1%씩 퇴보하면요. 1년 후에는 0.03이 되는 거예요. 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A4 용지 한 장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근데 A4 용지 365장을 쌓아봐라. 오, 높이가 상당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A4 용지 한 장 같아요. 오늘 한 장 없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죠. 티 안 나죠. 그죠? 한 장, 뭐 2장 없어도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치가 쌓이면 굉장히 다른 아주 현격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꾸준히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이것을 성취했다. 혹은 나는 이것을 실패했지만 다시 해냈다.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신 윤홍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음,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뭐 엄마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할 것 같은지,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혹은 어떤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뭐라고 말해줄까요? 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똑바로 하지 왜 못했니? 왜 노력하지 못했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쵸?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말해줄 거잖아요. 음, 그 얘기를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내가 나한테 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 여기 지금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여자분의 자세 보이시죠? 이거가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거울을 보고요. 팔을 이렇게 안고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했어. 이렇게.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좀 약간 뻘쭘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심리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존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단련하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 좀 더 뭐랄까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제들은요.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을 닮았어요, 우리는. 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뭐랄까요, 능력이 있으신, 그러니까 그게 뭐 신이니까요. 네,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남자든 여자든 뭐 노인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어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차별을 당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경제적인 어떤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노예든 주인이든 동등하게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예,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 음,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에는 이 대상은 굉장히 뭐랄까,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고대 사회의 포로, 노예라고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실패를 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얼마나 무기력하든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우울함에 빠져 있든지, 존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기대서 어떤 능력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좀 자신감이 붙고 더 실패했을 때도 덜 두렵겠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예,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 소명설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귀중한 직업, 천한 직업,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중세에는요, 여러분, 중세에는 15세기, 뭐 14세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거룩한 직업과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 있었어요. 성직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굉장히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었고, 뭐 상인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뭐 산업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음, 벼슬을 하는 선비가 굉장히 존귀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인들이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이제 더 아주 천한 직업이 있으면 백정이라든가, 뭐 가죽 만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천한 직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계급을 나누는 빈부와 귀천을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중하고 그것이 신에게서 받은 어떤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이라든가 직업관을 이해한다면 좀 더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덜 휘둘리고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존재 자체로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더 가치 있는 보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네, 그런 자기의 어떤 확신, 느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훈련함으를 통해서 바꿀 수 있고 점점 더 키워갈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것들을 어떤 시도해 본다던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던가 그다음에 나의 어떤 감정들이나 어떤 나의 상황을 충족시켜주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네, 자존감을 네, 키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4년 동안 대학 생활 하시는 동안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럴 때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키워가시고 그래서 둥지 리더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뭐 이제 뭐 상담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 저에게 연락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신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좀 자존감 넘치는 자존감이 좀 든든한 사람이 돼서 네, 여러분들이 왜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에서 좀 더 네, 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과 어떤 성향들을 잘 발전시키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주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네, 과제물 그 섹션에 거기에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나 뵐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어쩌면 뭐 5월 달쯤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까지 네, 손 씻기 잘 하시고 네, 위생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서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